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와 부품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부각되는 폐배터리 관련주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비캠은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공모가의 2배인 10만 원대를 돌파한 성일 하이텍 역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중으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패드나우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지시스, 한네트 등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김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유레카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일단 코스피도 반등을 해줬고 시총 상위주들도 올랐어요. 자, 특히 전기차,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 관련 주들과 그리고 부품주들까지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 흐름,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들, 즉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 관련되는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배터리 관련되는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섹터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왜 강했는가, 오늘 왜 강했을까? 요인은 두 가지죠.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정부 대표단이죠. 전기차 정부 대표단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미길에 올랐다.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그 자동차, 전기차 관련되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이슈가 있었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의 혼다와 배터리 합작 공장을 미국에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간 2차 전지 섹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되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초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되는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 대표적인 주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보면은 지금 첫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흐름, 종가가 고가 형태 패턴으로 121선을 회복을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지금 나왔죠. 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는 지금 그 추세를 새로운 추세를 지금 만드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 선이 지금 거의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 대주전자
종가 고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나노 신소재는 이제 장중에 10만 원을 거의 터치를 하면서 말 그대로 직전 고점 이제 돌파가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노 신소재 그리고 이제 대주 전자재료 자 두 종목이 배터리 관련되는 섹터 내에서도 두 종목이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마찬가지죠.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요. 오늘 지금 신고가가 나왔는데 코스모 신소재 두 종목은 항상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상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를 내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모 화학 못지않게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파트죠. 코스모 신소재 차트 흐름도 아주 양호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유레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딱 세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세비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파죽 지세의 기세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일 하이텍이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장중에 뭐 거의 20% 이상 급등세가 나오면서 여전히 지금 강세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 후반부에서도 제가 그 섹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쯤에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좀 오버슈팅이 나온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태조 이방원의 이 부분을 맡고 있는 2차 전지, 그만큼 흐름이 강하다는 건데 잠시 IRA 수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주춤하기도 했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 외교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혼다와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도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박동기 파트너님이 늘 저희 방송에서 유레카 키워드를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유레카 종목을 언급을 해 주실 때 이렇게 봐라. 한 3-4 종목 정도 추려서 항상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강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이런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현명한 대응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디지털 화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저희 유레카 키워드 이야기를 해주실 때 CBDC 가지고 와주신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미 연준에서 이제 패드나우 출시 계획 속에 CBDC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이제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내년에 이제 패드나우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제 연준 부의장 라일 브레이너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패드나우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또 테스트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5월, 7월 이제 패드나우 서비스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BDC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패드나우를 이제 테스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뭐 이제 즉시 결제 가능한 가능한 기능을 통해서 기업과 그리고 가게에 상당한 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 이제 보시면 연준 이사 미셸 모우먼은 이제 이달 초에 패드나우가 디지털 달러 이제 계속 CBDC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패드나우 도입에 따른 성과는 향후 연준의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CBDC 도입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이제 CBDC는 우리나라도 이제 진행을 계속 이제 한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김종수 파트너님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두 분의 파트너님께서 미리미리 발굴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관심주들 지금까지 공개를 해주셨던 유레카 종목들의 리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파트너님들께 들어볼 만한 종목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은 이미 이야기를 앞서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로 또 언급을 들어보면 박동희 파트너님께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워낙 지금 유행하는 그 용어가 되니까요. 태조 위방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에 해당이 되죠. 자, 방산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유레카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관심주로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꿈꾸는, 말 그대로 지금은 꿈이지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화그룹 내에서 지금 이제 이합 집산을 통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이제 덩치를 키우고 연구개발 기술력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미 지금 시작을 한 상태죠. 그게 그 중심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그 중심축이 이 회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관심을 가지고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쉬지 않고 올랐어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이렇게 지금 6만 원대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참 차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나면은, 돌파 나오는 자리,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의 중간쯤에서 또는 돌파 첫날 항상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주, 지난번에 이제 현대로템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도 이제 1차적으로 저는 고가 우량주 단기 매매 성향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줬다 그랬죠. 매수를 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고요. 왜냐하면 차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대 양봉 고점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런 경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요렇게 거래량을 싣고 강력한 고점에서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자리부터 해서 50% 가까이 지금 올라온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일단 또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쉐비캠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이 오히려 쉐비캠하고 제가 그 성일 하이텍을 비교를 하면서 성일 하이텍이 우리나라의 가장 원조격인 재활용 업체로서는 원조격이다. 그런데 쉐비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그 영업 효율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태조 이방은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는 종목의 이면에는 또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합 집산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지금 나오죠. 지금 노란톡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최근에 지금 무료 체험들까지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공개를 해주셨던 성일 하이텍, 세빛캠은 이미 흐름 시장에서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다, 매우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방송 초반부터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폐배터리 원조격인 성일 하이텍 그리고 영업이익 면에서 좋은 세빛캠 모두 지금 현재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수익이 나올 때 끊어가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K방산 이야기 해주시면서 유레카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꾸준하게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수 파트너님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했고, 특히 로지시스 방송에서 언급을 딱 짚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이건 유레카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네. 예, 유레카 종목으로 나갔던 거고, 예, 자세히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리뷰. 이제 8월 한 9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번 CBDC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딱 종목들 딱 찍어드렸습니다. 그 유레카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로지시스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네트, 뭐 KCT, 그리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장 이제 CBDC 섹터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로지시스입니다. 로지시스 한번 그러면 차트 보면서 잠깐 리뷰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CBDC 중에서 가장 흐름 좋게 나왔던 게 로지시스가 장중 고가 20% 찍고 좀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 그때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날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이때가 이제 8월 9일 이때 한번 터진 다음에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이제 눌리면서 좀 하락했다가, 이런 종목은 눌릴 때 뭐 크게 이렇게 뭐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종가 베팅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세가 나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20%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충분히 한 10% 이상 유레카 종목으로는 좀 이렇게 올라왔고요. 유레카 종목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 여기도 한번 거래량이 터졌었고요. 지금 오늘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봤을 때 580만 주, 이때가 이제 560만 주. 그러면 전 거래량을 더 이제 넘어서는 이런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CBDC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준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드 나우라고 해서 계속 실시간 결제 시스템, 그러면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언제라도 한 번씩 이제 튈 수가 있다. 여기 지금 8월 초에 한번 하고 지금 8월 말인데 요 정도 기간에서 한 번씩 튀었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종목은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태이지만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자세한 또 이제 안내 사항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런 위치라든지 편안한 매수 자리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종목으로 CBDC 가지고 오셨을 때 딱 집어주셨던 종목이 로지시스였습니다. 오늘 CBDC 관련주 중에서도 역시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나라도 CBDC 도입 움직임 가져가고 있지만 전 세계 흐름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연준에서 CBDC 관련해서 패드나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세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목 발견의 여정 다시 힘차게 떠나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낙폭과대라고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낙폭과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 시간 최근에 우리가 한 달여 동안 태소 이방원만 계속 떠들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게 그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도주 종목들 섹터를 주목하고 이들 종목들에 같이 매매를 하는 게 그게 또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 이면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업종 대표주 낙폭 과대주 섹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낙폭 과대 섹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슬슬 좀 해나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낙폭 과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저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이제 검색천재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가 우량주 고점 매수. 저는 항상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고점 매수를 해라. 저점 매수가 대부분은 싸게 사는 게 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예, 저점 매수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절정 고수의 영역이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을 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또 차트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죠. 굉장히 저점 매수라는 게 어렵습니다. 싸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손이 나가는 것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고점에서 사서 차라리 조금 물리더라도 그게 더 낫다. 이제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저점 매수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업종 대표주예요. 업종 대표주는 항상 시장을 이끄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인데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항상 업종 대표주 종목들이 먼저 끌고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이후에 따라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돌이 뜨고 나뭇잎이 가라앉는 그런 장이 조만간에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을 좀 몇 종목을 지금 그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의 뭐 3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죠? 예, 삼성전자가 지금 뭐 6만 원에서 계속 5만 전전에 6만 전전에 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태조 이방은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만도 못한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바닥론이 지금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연내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가격 차트를 한번 볼까요?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차트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디램 종합 주가 지수 차트라고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이 차트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월봉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월봉 흐름으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일 우측에 이번 달에 지금 제일 많이 빠졌죠, 그죠? 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올 상반기 내도록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꼼짝을 못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IT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면은 전체적으로 IT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빠르면은 올해 안에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적극적인 매수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년을 전망을 한다 그러면은 자, 슬슬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자,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요건 지금 주봉 흐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년 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라는 종목도 참 작년, 재작년에 워낙 관심을 지금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역시 지금 주봉 흐름을 한번 보죠. 카카오라는 종목이 말 그대로 2만 원대부터 해서 17만 원, 18만 원, 이 무거운 종목이 업종 대표주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7배, 8배까지 나는 이런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이미 이런 흐름은 어찌 보면은 예고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저는 또 강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죠. 업종 대표주, 대형주, 우량주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면은 사도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역시 지금 반토막 이상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역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향후에 지수가 살아나면은 제일 먼저 시장을 끌고 갈 종목이고, 기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바구니에 담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이제는 저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한 종목만 저 본다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장하면서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종목 중에 하나죠. 따상따상하면서 그런 그 흐름이 나왔던 종목인데, 역시 지금 뭐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뭐 2년 가까이 지금 뭐 조정을 받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좀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이제 상장하면서 이미 이제 비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긴 하지만, 국내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탄생 가능성, 이게 뭐냐면은 내전증 치료제죠. 세노바 메이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또 자, 저점에서 이제 저점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도주 섹터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낙폭이 과대한 여타 다른 업종의 대표주에 다시 눈을 돌려볼 시기다. 따라서 유레카 키워드 낙폭 과대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주 대표주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카카오, SK 바이오팜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낙폭 과대 대표주, 특히나 업종별 대표주 지켜보자라는 의견, 김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이제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특히 인터넷 대표주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좀 올랐던 게 수익성 개선에 따른 실적 성장, 지속성 이런 거로 좀 올랐는데, 지금 제가 오늘은 좀 이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잭슨홀 그 미팅 이후에 굉장히 이제 파월이 의장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주요 내용은 개인 가계와 기업의 당분간 계속 고통스럽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물가 이제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대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7만 3천 원까지 했다가 지금 오늘 지금 7만 3천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흐름인데,
지금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봤을 때 경기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런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빅테크, 반도체 쪽으로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좀 흐름은 좋지 않을 거라고 봐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할 때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이 침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삼성전자 이러면서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좀. 예,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결국 시황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이제 시황이에요. 아직도 뭐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제 1년 또는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 이렇게 장기 조정에 지금 가장 막바지 국면이 저는 9월이라고 봐요. 9월 25일 FOMC. 요게 지금 이제 대변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이제 8% 이렇게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예요. 이 8%는 있을 수가 없는 수치예요. 이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저는 인버스 같은 게 있으면은 저는 강력하게 그냥 하방 쪽으로 배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8%의 물가 상승률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화될 2%, 3%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도 0.75, 0.75 빅스텝 2번 나왔죠. 이번에 설령 0.75를 9월 25일 날 하더라도 저는 그때가 저점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흔들게 9월 10일인가요? 있을 지금 CPI 발표할 때 그때 불확실성 때문에 한번 잠깐 흔들릴 가능성, 그리고 또 FOMC 또 직전에 한번 약간의 불확실성 흔들릴 가능성. 0.75를 9월 25일 날 0.75를 하든 0.5를 하든 저는 이번에 3번까지 빅 스텝이든 자이언 스텝이든 3번을 이렇게 하고 금리 인상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0.5 아니면 0.25 또는 경기 침체가 가속되면 금리 인하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슈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는 것은 요 9월이 피크고 이미 피크는 지났거나 피크를 지나고 있거나 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대형주 지수 관련주 쪽은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이제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를 봤을 때 네. 또 한 가지가 네이버는 저는 좀 좋게는 봅니다. 좋게 보는데 카카오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인데 그룹 자체에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 해이, 그룹 자체 내에 알짜배기 회사들을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여러 이제 좀 사회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네. 카뱅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엔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정말 작년, 재작년 굉장히 많은 시세를 줬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쪽은 네이버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기업적인 차원 사실 뭐 도덕적 해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카카오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이에요. 전 국민이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톡이든 뭐 어디든 다 가입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성장성 부분을 사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카카오 이 종목이 그냥 막 2년 동안 계속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치고 또 악재도 이제 계속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역시 지금 카카오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 부분은 우리가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 업종별 대표주 다시 보자라는 의견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어떤 이슈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지켜볼 만한 때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또 김정수 파트너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박동기 파트너님, 결국
시황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사실상 카카오의 부분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해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잠재적인 성장성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업종별 대표주들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 마련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하신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한중회담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하늘길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래 사진을 보니까 화장품이 보입니다. 예. 네, 따라서 하늘길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도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하고 이제 결을 좀 같이 하는 이제 업종인데요. 이제 네. 화장품인데요.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요 3년 4년 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화장품주가 계속 이제 한 번씩 이슈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지금 이제 한중 수교 30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이제 잘해보자. 뭐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수교 30주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섹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0주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벤트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섹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하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 폐지하는 것을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정도에 거기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면세점, 항공, 여행, 카지노 이 주식들이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섹터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움직였는데 그때는 화장품 섹터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움직였죠. 그때 여행, 면세, 카지노, 항공 이쪽이 움직였는데 화장품만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품 쪽에 거래량이 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을 좀 같이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만약에 면세점을 통해서 들어올 때 화장품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2015년, 16년 그때 같이 이제 많은 중국에서 따이공이 화장품을 대량으로 이렇게 사서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 폐지, 이게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좀 나온다라고 지금 가닥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좀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속 이제 하늘길을 항공편 중국 관련돼서 이제 증편을 하자. 이것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호도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 주류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중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30주년이지 않습니까? 30주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벤트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의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만약에 시 주석이 이에 응하게 된다면 화장품주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수급도 들어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화장품주 다시 한번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 시국에 한중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게 사실상 의문이고 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저렇게 지금 어르렁거리면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멘트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화장품주가 2분기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비중국 쪽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국내도 괜찮았고 또 북미 쪽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유독 안 좋았던 게 중국 쪽이에요. 코로나 뭐 도시 봉쇄 이런 거하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그래서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2분기 화장품 사업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마이너스 58%까지 나오고 아모레퍼시픽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20% 정도. 그래서 이제 대형주 쪽 전체적으로 실적이 화장품 쪽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중국 경기의 침체에 직접적으로 뭐 화장품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화장품주가 또 화장품 대표주들이 오늘도 한 1% 내외 정도 크게 안 움직인 상태에서 지속성을 띌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지금 중국과의 관계 아까 잠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화장품이 2015년, 16년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또 이제 ODM이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사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이제 기대감, 정상에 대한 기대감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게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장품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있고, 이 지금 베스트 트레이딩 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기업의 안정성이 좀 담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가 있고, 수급이 들어가 있고,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을 때, 그리고 좀 이제 시총도 좀 낮은 이런 옥석 가리기 종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대형 주는 지금 말씀드리진 않고 그거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이제 작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중 간 갈등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중 정상회담도 확정은 아닌 상황인데 실제로 그간 실적이 많이 좋지 않은 화장품 관련주들이다라는 박동희 파트너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김정수 파트너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된 만큼 모멘텀이 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종목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고 해요. 네네. 예,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 해서 지난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항공, 그다음에 면세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화장품 섹터가 빠졌어요. 리오프닝 하면 또 화장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 기업 이제 ODM, OEM 관련돼서 이제 코스맥스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다른 종목들이 안 좋지만 그래도 코스맥스는 실적이라든지 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니까요. 우선 3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화장품주 보면은 이제 낙폭 과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관련주들도요.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회복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모든 게 다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장품 가격 인상 소식이 있어요. 화장품도 오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화장품 제조 플랫폼 그리고 이런 이제 제조 개발 생산을 하는 요 코스맥스도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지금 7천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7천억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 인글우드랩입니다. 인글우드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우리나라 미국 내에서 합니다. 미국 내에서 기초 화장품의 ODM, 그러니까 생산자 개발 방식이죠. 그리고 제조 및 OEM, 그다음에 주문자 OEM은 상표 부착 방식인데요. 영위하는 이제 인글우드랩의 유한회사를 17년 10월에 흡사병 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인글우드랩은 딱 보시면 아까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화장품주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인글우드랩 보시면은 퍼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자, 6이고요. 6배이고 시총도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에 ROE 같은 경우는 21%예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적인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거래량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인구로드랩 같은 경우는 이날 17일 날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구로드랩은 그렇지만 지금 계속 한번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우라고 있는 종목 한번 보겠게요. 연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포장 용기 전문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예요. 한국콜마 쪽에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우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수 파트너님의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 유레카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유레카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이번 유레카 종목 셀트리온 또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이 아니면은 늦을 것 같아서 네. 유레카 종목 가져올 종목이 꽤 많은데 이번에 지금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대밀렸죠.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바이오 섹터가 너무 지금 민감하게 시황에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바이오 섹터는 지금 백약이 무효다. 조용하게 기다리면은 셀트리온은 반드시 올라온다. 그냥 뭐 간략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늘어놓지를 않아요. 왜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밀린 자리가 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만든 세계의 그 바이오 시밀러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램시마죠. 관절염 치료제. 이게 지금 영국 시장 점유율이 2년 만에 지금 20%포인트가 올라가지고 지금 58%까지 올랐다 그래요. 이 영국 시장도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거든요. 셀트리온이라는 이 한국의 바이오 회사의 관절염 치료제 영국 점유율이 지금 58%까지 올라왔고 유럽 다른 나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게 지금 이제 베그젤만하고 이름까지 이제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신약으로서 그 유럽 쪽에 판매 허가가 나왔다, 미국에 판매 허가가 나왔다 이러면 사실 10%에서 20% 정도 오를 정도로 강력한 상승 테마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때도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도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9월 달에 유럽 피부과 학회가 열립니다. 9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이오시밀러 2종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신약 출시 일정 자,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그냥 제가 일일이 여기서 레미케이드가 어떻고 휴미라가 어떻고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충 보면은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게 지금 5개. 그죠? 또 허가 나와 있는 게 뭐 6개, 7개. 또 허가 신청 들어가 있는 게 2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만간에 셀트리온이 신약이 나올 게 신약 런칭이 될 게 4개에서 5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가지고 지금 셀트리온 30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이에 못지않는 새로운 신약이 1, 2년 안에 4개에서 5개 정도 지금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보고 있는 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성장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20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가 들고 있지 않는 분들께는 그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세이트리온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늦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숙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유레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이츠 한불입니다. 역시 화장품주 안에서 가지고 오셨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거래량이 발생했고 그리고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보면 21% 장중 21%가 올라갔습니다. 고가 대비 고가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제 8%로 종가 마감을 한 상태이고요. 이츠 한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츠 한불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130만 주 이렇게 터졌고요. 이 거래량보다는 작은 거래량이지만 이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거쳤기 때문에 일봉상 흐름 좋고요. 주봉상 보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산을 말씀드리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또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리입니다. 주봉상도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좀 있다. 이제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편안한 자리.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려요. 노란톡에서 편안한 자리.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츠 한불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 섹터는 수급적인 부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유효한 편안한 자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님이 공개해 주신 이츠 한불 편안한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마무리해볼 시간이 됐는데요. 자, 두 분 파트너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